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번에 제 정규 강의, 7번째 정규 강의 모집 오픈했고요. 아래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가면 갈수록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 생각을 뒤로 밀어놓고 과거 시장을 예로 들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지금 뭘 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보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호객노노 어플을 좀 켰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란 얘기를 제외하고 싹 다 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에 잊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가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올라가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내려갑니다. 보시면 올라간 폭이 훨씬 더 크고 내려간 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확실한 거는 위에서 만약에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 만약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거의 2018년이나 됐죠. 한 8년에서 9년 동안 마음고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그래도 수도권이죠. 이번에는 약간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석사동이나 퇴계동에 있는 춘천입니다. 퇴계주공 구축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약간 다르죠. 그죠? 올라갔고 내려갔는데 인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폭보다 내려가는 폭이 분명히 적은 게 눈에 보였는데 강원도 춘천 석사동의 경우에는 1억 2천이던 것이 1억 7천까지 올랐다가 1억 7천이던 것이 다시 1억 4천6백까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 확실히 올라갔다 떨어질 때 낙폭이 커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집을 사셔서 세를 줬다면 임차인 분과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청주로 가볼까요? 청주 밑쪽에 가경동을 가보시면 아래쪽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상승한 폭보다 하락한 폭이 비교적 작긴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죠. 여러분이 이쯤에서부터 집을 사셨다면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이 되어서야 약간 마음이 놓이실 거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청주의 20평대 가경동 구축 아파트입니다. 다른 데를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 불당동을 건너 구축이 있는 쌍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쌍용동의 아파트를 하나 눌러볼까요?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폭과 내려간 폭이 비슷합니다. 즉 올라간 다음에 주택을 샀다면 상당 기간 마음의 고생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약간 감이 오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락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지역들이 어디죠?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은 올라간 폭보다 내려간 폭이 적었죠. 물론 특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단지 인근을 직접 눌러보시면 검색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춘천이었는데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고요. 청주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고 천안의 쌍용동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주식 종목, 선물 옵션 그리고 약간 소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듭니다. 자산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만
그 속성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 좀 약간 주의력, 약간 뭐라고 할까, 집중력, 여기에서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른 데로 가볼까요, 여러분? 신촌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촌역 인근으로 좀 가시면 2호선 라인을 따라가시면 2호선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2호선 라인이 있으면 예전에 이런 역세권에 구축 아파트가 있겠죠? 좀 오래된 것들 보시면 어떨까요? 그쵸?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평탄합니다. 이게 2호선 역세권의 힘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상승 후에 내려가더라도 비록 2008년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위기가 왔지만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그 아파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당장이나 나중이나 아니면 내 자녀나 실제 거주까지 고려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사는 비중이 큰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미래 재산적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저희 어른 세대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사두는 게 좋다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보시죠. 여기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주엽역입니다. 주엽동 25평이죠. 자, 보시다시피 서울 메인 2호선이 아니라 3호선 끝자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외곽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일산 신도시의 경우 보시다시피 3호선 역세권에 있는 24평의 아파트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수도권 부동산의 하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죠? 인천과 다르고 천안과 다르고 춘천과 다르고 청주와 다릅니다. 또한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부산의 소도시, 울산의 소도시, 구미 등등 지방의 소도시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그 올라간 폭과 내려간 폭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직접 가보시면 어디의 주택에 대한 실제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높을까요? 이 3호선 일산은 실제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수공원도 있고요. 상권도 훌륭하고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 이 집에서 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집은 하락의 폭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세의 상승 또는 자본의 자본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는 집이 많이 있는 그 단지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좀 큽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점점 더 약간 실제 거주를 제외하고 집을 사시는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2호선, 3호선도 좋고 4호선도 좋고 뭐 7호선, 9호선도 좋고요. 8호선도 좋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의 소형 평수, 특히 수도권을 보시면 부동산 하락기에도 아주 잘 방어를 하고 약간 자산 가치로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람들이 약간 돈이 없어서 외곽으로 가서 약간 서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세가 올라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서 시세가 내려가는 지역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이시고 사회 초년생이시고 아니면 목돈이 굉장히 자본금이 적다면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무조건 돈이 드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기타 등등으로 많은 자산을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나와봐도 그걸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부자가 된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몰락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그 시장과는 달리 실제 이용하는 거주라는 공간과 자산적 가치가 약간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는 이 가치를 제외시키고 지금 자본시장의 모습만 계속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이 리스크를 전부 다 끌어안게 되시는 경우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트를 한 채 적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나 2000으로 샀다고 치더라도 하락폭이 4000, 50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것이고 파산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임차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전망이 아니라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자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앱 이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아실도 있고 호객노노도 있고 부동산 지인도 있고 펼쳐놓고 한번 과거 시장에 여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내 자산과 내 미래를 지키는데 어떤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알람 설정,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